와,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진심으로 안녕하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죠.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다담의 사회를 맡은 다담지기 이한입니다. 6월 이미 장마가 왔나 싶을 정도로 왔다가 갔대요. 그래서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부산에 딱 도착하니까 왜 이렇게 시원한 거죠? 어제 비가 내렸나요? 네, 오늘 좀 시원한 편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야, 좋다. 날씨도 참 좋고 이렇게 나들이 나와서 시와 차가 있고 음악이 있는 이 공간에 함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나면 나무의 빛깔들이 또 선명해지고 에너지가 더 샘솟는 듯합니다. 자연이 주는 이 선물, 이 선물을 또 유심히 지켜보고 관심 갖고 글로 옮기고 시를 쓰는 분들이 계시죠. 6월의 다담에서는 여러분과 이런 선물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오롯이 문학에 바친 분이죠. 모두 알고 계실 테고요. 또 오늘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조금은 건조한 우리 일상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 이 귀한 이야기 손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강은교 시인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나와주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큰일 났습니다. 정말 옆집 언니와 대화하는 것처럼 시간 간 줄 모르고 혹시 웃음소리가 밖에 새어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백석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백석 시인과 김진향 정가하시는 분의 연애사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무 그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네. 저 나도 모르게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요즘 어떻게 지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무튼 많이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는 모양들, 그걸 이제 들여다보기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튼 저는 지하철을 타도 네. 뭘 좀 보고 이미지를 건질 게 없을까, 네. 뭐 이제 이러고 살지요. 저는 이런 강은교 시인을 어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설렘을 갖고 칼럼을 읽고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담석으로 옮겨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가시죠. 네네. 네. 제가 원래는 다담 진행을 할 때는 한복을 안 입습니다. 오늘 처음 입었어요. 왜 입었게요? 내가 어떻게 알아? 다들 이러는. 시인의 눈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좋은 이미지, 좀 아름다운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한복을 입었습니다. 괜찮은가요, 아주 선생님? 너무나 예뻐서 내가 옆에 좀 안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야에서 이름을 알릴 만큼 좀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다들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시를 접했고 어떤 인연으로 시를 직접 쓰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네. 안 되는데요, 선생님. 오늘 네. 할 얘기가 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네. 그 시를 말하자면 이제 쓰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정말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네. 내가 제일 처음 쓴 것은 아마도 그러니까 실합시고 이렇게 쓴 것은요. 내가 아는 언니가 아주 좋아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시집을 갔어요. 네. 그래서 시집 간다는 소식이 왔어요. 네. 그러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 시절에는 물론 이제 내가 뭐 돈이 있을 리도 없고 네. 뭐 그래서 뭘 선물할 것인가라고 아무리 밤새도록 생각을 해도 내가 뭐 가질 만한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 만한 게 뭐가 없더라고. 네, 네. 그래서 한 게 시를 하나 써서
참 멋있게 이렇게 드려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네. 그날 밤을 샜죠 아마. 그래가지고 시랍시고 지금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시를 하나 써가지고 네. 그것을 그 언니한테 줬던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고맙다 소리도 못 들었고 그런 걸 보면 뭐 심통치 않은 것을 쓴 모양인데 네. 아무튼 난 그때 아주 열심히 시라는 것을 생전 처음 써봤습니다. 네. 저는 그 시를 받은 그 언니가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그 언니는 안 그랬어요. 자,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강은교 선생님의 시를 접하면서 20대 때 이런 사랑법이나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쓸 정도라면 상당히 건늙었지 않았을까 20대 때. 글쎄, 너무 아주 조숙한 굉장히 거. 예. 정확한 표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좀 건늙었지요. 그래서 그 세상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내 문학의 자양분이 된 것은 바로 어떤 그런 고독, 소외, 네.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스스로 고립을 시키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경험이 있으셨던 건가요? 글쎄 모르겠어요. 스스로 그런 것도 있겠고, 음. 그다음에 주로 스스로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괜히 겉멋이 들어갔고, 그 폼을 탁 재고, 뭐 이래 놓으니까 네. 그 아이들이 잘 접근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 맨날 어려운 책 이렇게 네. 내가 읽지도 않으면서 네. 끼고 다니는 거 있죠. 네. 그 대표적인 책이 지금 생각하면은 네. 뭐 사르트르 우리 시대에는 사르트르 까미유 뭐 이랬으니까 네. 사르트르의 그 뭐 실존주의 마을 같은 거 어. 뭐 그런 거 뭐 키에르케골 와. 우리 어떤 절대자 절대고독 뭐 이런 거 그냥 그런 걸 이제 뭐 알지도 못하면서 끼고 다닌 거 있죠. 네. 그리고 옆에다가 내가 또 영문과였잖아. 네네.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들어가서 그 영어 책이라도 탁 끼면 근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키에르 케골에다가 또 저 우리 영시 시간에 많이 배운 게 이제 골든 트레저리인데 그거라든가 뭐 그다음에 잡지도 그냥 잡지 아니고 그 네. 당시에 사상계 아. 뭐 이런 거 사상계에서 그 전에 그때 그 문예 부록으로 문예 그 증간호를 냈는데 거기에는 뭐 아주 뭐 우리나라의 정말 기라성 같은 시인들이 시를 쓰고 그랬어요. 네. 예, 그거를 딱 그 세 개쯤 끼고 다니면 뭐 아무도 말을 안 걸죠. 그래서 아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재밌으세요? 이렇게 재밌어요. 대기실에서 계속 이런 얘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시간 다 됐습니다. 나오세요 해가지고 후다닥 옷 입고 나온 거였거든요. 그 분위기를 어떻게 내가 계속 이어가고 조금 주책이 없나요? 이제 좀 조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사랑법에 보면은 제가 처음엔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왜 사랑을 하는데 침묵을 해야 하지? 왜 사랑을 하는데 보내줘야 되지? 왜 잠들게 놔둬야 되지? 예. 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 여전히 그 사랑법은 지금도 그렇게 네,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시나요? 아직도 말하자면 사랑법은 내 동네에 있죠. 네. 예. 이렇게 늙어도 내 동네에 있습니다. 네. 근데 글쎄 그 사랑법의 그 토대는 네. 사실 그런 지금 그 내가 말한 어떤 여러 가지가 끼어 있는 그 어떤 허무, 그러니까 페시미즘적인 감각, 감성 뭐 이런 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상당히 그 철학적인 그러니까 나로서 좀 겉멋이 들었었죠. 그런 게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걸 내가 왜 썼던가, 네. 언제 썼던가, 네. 그 추억을 해보니까요, 저는 부엌에서 뭘 잘 씁니다. 부엌이요? 예. 부엌의 네. 식탁. 그러니까 특히 그 설거지를 할 때, 네. 설거지를 하다가 뭐가 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다가 시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부엌의 식탁은 내 책상이 되기 쉽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식탁은 좀 불편하니까 아예 책장을 다 부엌으로 한때 옮겨서 누가 또 사진을 찍어 간 적도 있어요. 한참 또 그렇게 살았죠. 네.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될 텐데 네.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아, 통금 12시였나요? 12시 네. 땡 12시 땡 하면은 다 사람들 다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네.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왜 네네. 우리 집사람은 그 집에 있는 사람. 네. 집에 올 사람. 네, 올 사람. 올 사람은 네. 항상 12시 땡 하면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니까 귤 한 봉지 사들고 네. 항상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밥을 해놓고 참 된장찌개였겠죠 뭐 그거를 끓이고 또 끓이고 뭐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식으니까 또 끓이고 어,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들어와야 되니까. 네. 응? 12시면 들어오니까 뭐 막연한 기다림은 아니었겠죠. 네. 이게 아무튼 그 12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부엌에 식탁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시가 나왔는데 아마 사랑법 그때 쓴 것 같아요. 아. 이게 기다릴 것이잖아요. 네. 기다릴 것. 떠들지 말고 침묵할 것. 네. 먼저 이르고, 그러니까 계기는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거는 싸워야 될 것인가, 한번 불을 질러야 될 것인가, 아니야 그냥 참을 것, 그냥 침묵할 것, 그냥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하고 그렇게 근데 놔두자라는 사실 그 의미인가요? 밑바닥에는 네. 토대가 되는 것에는 네.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 있었고 아. 니체가 있었고 릴케가 있었고 하지만 선생님 계속 포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네. 것들이 식탁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응? 예, 항상 그 밥을 잘해야 하지요. 네. 릴케를 잘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도 있습니다. 네. 그 시가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예.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뭐라 그럴까요? 넓고 깨끗한 하늘로 깨끗한 하늘 오라. 오라. 이 시를 정치인들도 되게 많이 하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왠지 깨끗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지 그게 모르겠는데. 정치인들도 그 시를 읽고 낭송해서 국회를 떠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가 물로 와서 하면은 물로 우리 간다. 그 데모 네. 많이 할 때 그 네. 여기 수산대학 네. 난 지금 그렇게 기억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아무튼 운동장에서도 읽고 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연예인이 또 읽기도 하고 네, 뭐 그래 맞아요. 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시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나도 가끔 하죠. 네. 시는 역시 독자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시 쓰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읽는 사람들이 그 시를 살게 해주고 뭐 그 어떤 생명을 넣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치인도 읽고 뭐 또 작가도 또 최인호 씨, 그 작가도 맨 처음 그 시를 꺼내준 사람은 사실 최인호 씨예요. 최인호 씨가 어디다 썼느냐 내가 네.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유명한 그 처음에 그 썼던 통속 소설 비슷한 소설이 있죠. 경아 별들의 고향. 네. 네. 거기에 그 경아 씨가 사랑을 하기 전에 네. 밤바다를 보면서 뭐 읊었던 없는 시라네요. 어. 예. 그래서 야 그게 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구나. 네.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점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통일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떤 계기는 네. 그 계기는 그 쓰게 써놓은 것을 발표한 곳은 그러니까 그 어떤 분단 특집이었지요. 분단 특집에 줬는데 그것이 이제 뭐 그 세월을 말하자면 이겨간 셈이 됐죠. 사실은 그게 처음에는 아주 엄숙한 제목이었습니다. 네. 통일이니까 아마 그 정치인이 읽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잘 읽은 그분이 해석을 잘한 거지요. 그게 처음에 그것이 나의 평화주의 아주 거창한 네. 뭐 거창한 그런 관념적인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집을 낼 때
뭐 누구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원체 유명한 분이니까 이제 고은 선생님이 아, 네. 그 시집을 낼 때 네. 이제 보다가 그게 나의 평화주의가 뭐냐, 응? 뭐 이래가지고 그 맨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무리되어. 네. 아 이걸로 하자. 이거 멋있네. 뭐 이래가지고 멋있어요. 그게 우리가 무리되어가 되고 말았는데 내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우리가 무리되어가 됐기 때문에 네. 계속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지. 네. 만약에 나의 평화주의가 계속 나갔으면은 아무도 안 읽었을 것이다. 아예 처음부터 겁이 나서 그걸 읽었겠어요? 평화주의, 그것도 평화도 아니고 네. 평화주의 네. 뭐 이런데 그걸 누가 읽었을까 싶어요. 유엔에서 많이 읽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를 접하고 나니까 저는 수룡음이라는 음악이 또 떠오릅니다. 생소병주로 연주하는 음악인데요. 이게 물수 용용 그 음이라고 해가지고 물 속에서 헤엄치는 용의 어떤 소리, 노래, 말 이런 뜻이 될 듯합니다. 어떤 식으로 물 속에서 자유롭게 용이 헤엄치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시와 함께 이 음악을 첫 곡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는 대로 박수를 청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생황의 부드러운 음색에 하늘거리는 맑은 단소가 잔가락으로 쭉쭉쭉쭉 서로 대화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묵직한 생황 용주와 잔가락이 많은 단소의 맑은 성음이 잘 어우러지는 음악입니다. 자, 다담의 첫 작품 생소병주 수룡음입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좋으시죠? 행복하시죠? 아, 저는 이게 이 음악이 나의 평화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인은 시로 이야기를 하지만 음악가들은 음악을 창작하거나 연주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죠.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음악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참 평온하지 않나요? 자유롭지 않나요? 네, 수령음이라는 음악이 그런 멋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 온 다음에 이 푸른색의 나무들이 뭔가를 열매를 맺고자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에너지, 그런 거를 느끼는 날에 수룡음이라는 음악이 딱 걸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선생님의 시를 읊고 나서 들으니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게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다담의 묘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의 시 첫 번째 시집이 허무집이었어요. 예. 그런 단어가 그 당시에 많이 쓰였었나요? 그런 단어? 네, 그러니까 허무집. 단어는 아마 많이 허무집이라는 집을 잘 쓰질 않았죠. 네, 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제목을 내가 그냥 난 자연스럽게 그렇게 붙였는데 네, 그걸 보고 상당히 그 당시엔 원로였던 네. 그 시인께서 네. 맨날 우리 그 동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로였던 시인께서 허와 물을 어떻게 한데 모으냐 이거죠. 그거 듣고 보니까 참 그럴듯해요. 옳은 말씀이에요. 네. 예. 근데 아무튼 허와 물을 나는 모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참 힘들어요. 그냥 밥이나 잘하고 살 것을 네. 왜 허와 물을 참 합치려고 해가지고 네. 지금껏 이렇게 그 머리를 쥐어짜면서 사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네. 이게 즐거워요 또. 네. 이게 즐거우니 또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계속 제가 스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생님의 시에 대해서 예. 시를 좀 읊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불교식의 윤회와 가까운데 불교 쪽에 입문하신 분이신가라고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나의 허물을 상당히 동양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네.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아주 서양적인 니체 이후에 네. 서양적인 그러한 허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네. 뭐 그래요. 그럴 때 저는 현명하게 아무 말도 안 하지요. 아무 말도 안 해야 그 나의 허무의 뜻이 더 다양하게 네. 뻗어나가고 네. 그다음에 답을 그분들이 모르니까 네. 말을 잘 할 수가 없고 뭐 그렇죠. 그야말로 선생님의 사랑법 시처럼 그냥 침묵할 것. 침묵할 것. 실천하시는군요. 네. 자전일이라는 시를 네. 잠깐 보면요. 일평생이 낙과처럼 흔들린다. 네.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네. 그 높은 지붕마다 남몰래 하늘의 넓은 시계 소리를 걸어 놓으며 예. 광야에 쌓이는 아름다운 모래의 여자들. 부서지면서 우리는 가장 긴 그림자를 뒤에 남겼다. 예. 그 가장 긴 그림자가 뭘까요? 그게 바로 허무죠. 근데 아무튼 참 왜 이렇게 한숨이 갑자기 나오는지. 많이 네. 이한 씨가 네. 너무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너무 잘 아네. 전 좋아하는 그 팬으로서. 자전은 잘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네. 대학에서는 아마 어떤 대학의 교재에 실렸다고 뭐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대학 이상의 그런 학생들이 읽고 그러죠. 네. 이게 별로 이렇게 일반에서는 잘 얘기가 안 되는. 네. 강은교 하면은 맨날 우리가 무리되옵니다. 그게 참 허무집 시절에 쓴 시인데 덕분에 제가 안 늙어서 참 다행이에요. 네. 항상 우리가 무리되어 시절에 내가 있으니까 항상 젊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은 어머 이렇게 늙었어. 하면서 조그맣게 그 뒷말을 붙이는 게 있죠. 아직도 네. 안 죽었네.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을 들을
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뵀을 때 목소리를 들으면서 목소리가 성우 같으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곱고 맑고 깨끗했나요? 글쎄, 고운지는 모르겠지만요. 참 저는 목소리는 변한 게 없는데 네. 그 대충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오래 가는 게 얼굴은 그렇지만 제일 오래 가는 게 목소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지문 같이, 네. 지문 같이 목소리가 가장 오래 그 사람의 존재를 파악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정말 선생님의 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좋은 시를 가지고 낭송집을 네. 또 들려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책 읽기 되게 좋아하신다고 예. 하셨어요. 그 책 읽는 시간이 선생님께는 쉬는 시간이 될 테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쉰다기보다 그 노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논다는 것과 쉰다는 것의 차이. 네. 그게 어떻게 뭘까? 다른가요? 예, 논다는 것은 그러니까 꼭 그 멍하니 있는 건 아니죠. 그 쉬는 건 아니고 그 논다는 것은 그 뭔가에 상당히 집중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예술에서 논다고 말할 때에는 네. 뭐에 상당히 몰두한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시를 쓰는 사람의 경우에는 시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막 밤을 샐 때도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일반 사람이 보면은 그건 뭐 이 말을 써도 저 말을 써도 마찬가지인데 뭘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물어본 저한테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무 소리나 써도 네. 뭐 그 사람한테는 똑같은데 난 왜 밤을 새웠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쓰려면 또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 밤을 세우는 거. 이게 어젯밤에도 좀 못 잤지요. 네. 뭘 하나 쓰느라고 써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쓰느라고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또 몇 시간을 씨름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저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가치 있고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단어를 적합한 단어를 찾기 위해서 고뇌하고 몇 밤 며칠을 새는 사람이 우리 우주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세상은 좀 더 나아지는 거 아닐까요? 글쎄 뭐 그렇게 참 멋있게 얘기해 주니까 참 고마운데요. 우리 시 쓰는 사람으로서 아마 예술하는 모든 분들이 네. 그렇게 말해주면은 네. 아 내가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응? 이게 참 굉장히 힘을 얻을 것 같은 네. 뭐 그런 말입니다. 아, 그게 네. 아니, 시를 보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강은교 선생님의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찾아주시는 거겠죠? 글쎄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고맙습니다. 많이 이렇게 우리 동시대를 이렇게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네. 또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참 보내고 있어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와주신 분께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박수도 좀 받고 아니, 제가 드린 겁니다, 박수를. 좀 자, 강요. 네, 이렇게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시인 아니면 혹은 그 시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제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와 만난 것은 사실 대학교에 들어와서였어요. 네. 대학교에 들어와서였고, 물론 그 여고 시절에 그 박두진의 시를 한번 보고 정말 소름이 쫙 끼친 적이 있죠. 뭔가 리듬이 있나 봐요. 그 네. 박두진 시에는. 그래서 아마 그 윤도현 밴드라든가 뭐 이런 음악하는 사람들이 네.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박두진 시는 산문시가 참 많아요. 네. 그런데 그 묘한 어떤 리듬이 그 안에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간에 내가 제일 처음 만난 시는 박두진 시였는데 네. 그러고 쓴 시라는 것을 아예 잊어버렸고 그다음에 뭐 키엘케고를 읽었고 뭐 사르트르를 읽었고 했으니까 뭐 참 시를 그렇게 안 봤죠. 응? 그런데 그 대학교에 와서 이제 우리 영시 시간에 엘리옷을 만나면서
와 멋있다. 네. 뭐 이런 것도 내가 와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시를 쓰게 됐고 네. 생전 처음 네. 무슨 대학교의 교지 편집반. 네. 난 그런데 들어가면 저기 고등학교 시절에는 없었는데 네네. 그런데도 들어가 보게 됐고. 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기 왜 들어갔느냐? 네. 연애를 했기 때문이었다. 남학생을 따라서. 근데 이제 그 남학생이 네. 바로 시를 쓰는 남학생이어서 나한테 시를 가르쳐 줬고 네. 우리가 그 엘리오트의 난 또 영문과니까요. 네. 엘리오트의 프루프로게 연가를 음. 또 서 앞에 또 외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야. 좀 잘 멋있게 보이려고. 네. 뭐 그러면서 우리가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예, 모든 예술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지, 감동시켜줄지, 내 마음을 전할지의 방법이 시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애 편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까 손자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그 손자들이 시를 좋아하나요? 시를 우리 그 큰 애는 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네. 큰 애는 상당히 그러니까 시를 씁니다. 아예. 오, 그래서 네. 그 이제 내가 그러니까 볼 때는 좀 걱정이 돼요. 그때서부터 시를 잘 쓸 필요는 하나도 없거든요. 네. 나중에 써도 돼. 쓰는 거는 네. 쓰는 건 나중에 써도 되고. 네. 아무튼 지금은 그 열심히 그 뭐 놀고 노는 법을 배우는 거 그게 난 참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책은 늘 옆에 하고 있으니까 그 네. 엄마가 늘 책을 공급해 주니까 뭐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네. 이게 그 아무튼 참 우리 손주들하고 참 재밌게 내가 말하자면 놀아요. 네. 이게 우리 손주들하고 특히 재밌게 노는 방법은 그 걔네들이 제목을 하나 주면은 네. 내가 그 제목 가지고 이제 동화를 짓죠. 이제 즉석에서 그래가 라이브로 그래가지고 동화를 막 얘기해 주죠. 그 걔네들이 조그말 때는 이제 뭐 기린과 코끼리와 뭐저 기린과 코끼리와 호랑이 뭐 네. 이래가지고 그러면 얼른 얘기가 나왔는데 점점 커지니까는요. 이게 어려워져요. 무슨 무지개와 뭐 이러고 나오면은 내가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쓴 거 가지고 이제 막 한때는 쓴 거 나 동화도 조금 쓰거든요. 네. 이렇게 쓴 거 가지고 좀 시간을 메꾸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더 지나니까 그것도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내가 쓴 것도 또 몇 개 없고 그래서 더 얘기하자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이 좀 얘기 좀 해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애한테 동화 쓰라고 숙제도 내고 그러면 또 열심히 써요. 예, 그리고 또 뭐 그 이제 우리 그 손주가 셋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쪼로록 모여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처음에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서 네. 참 동화 이어짓기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은 꼬맹이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꼬맹이는 잘 안 되죠. 그럼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네요. 모르죠. 둘째까지 뭐 호랑이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큰애부터 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든가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또 그 이어짓기 놀이를 상당히 또 오랫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거 재밌네요. 네. 아이들도 무척 집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집중 얘기가 나오려면은 집중해야죠. 네. 이렇게 손자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의 그 다음 스토리를 짓고 하는 과정이 뭔가 좀 도돌이표 같은 또 느낌도 드는데 돌아 가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음악도 있습니다. 하현 도드리라는 건데요. 도드리가 되돌아든다. 그래서 반복되는 구절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소년인지 찾아가면서 듣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금과 검은고가 함께합니다. 하현 도들이 듣겠습니다.
네. 어떤 연주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40년 국악하는 분들은 20년은 기본으로 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선생님 소리를 듣는데 그 검은고 연주자가 하는 말이 모든 연습 시작으로 도드리를 한다. 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음악이라고 하고요. 또 옛 선비들도 도드리 연주를 하면서 마음 수양을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시를 짓기 전에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도 다시 기본으로 좀 돌아가는 느낌인가요? 지금 무슨 연주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너무 경직돼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선비들도 하늘천 따지 하고 이렇게 뭔가 읊고 있을 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혹시 아세요? 하늘천 따지 뭐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들을 때도 몸이 그 음악에 맞춰서 흔들 해야 내가 느끼고 있구나. 내 몸속의 세포들이 뭔가 움트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벌써 두 곡 지났는데 다음 곡에서는 좀 흔들흔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선생님이 재작년에 발간한 13번째 시집이 네. 바리 연가집입니다. 네. 전 정말 반가웠어요. 네. 바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문학적으로 바리를 최초로 쓰신 분이 선생님이세요. 네. 논문에도 그게 나왔어요. 바리대기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 바리를 처음 저는 그 비리대기라는 이름으로 그 지방마다 전부 이름이 틀리죠. 네. 바리, 바리덕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지방마다 네. 고유한 이름들이 있지요. 근데 아무튼 그 바리 다 한 인물이죠. 이게 그 바리를 맨 처음 쓴 것은 그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허무집이요. 네. 허무집에서 그 나는 비리대기를 처음에 썼었어요. 네. 비리대기라는 이름을 이게 비리대기의 여행 노래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허물과 밑에 바탕한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노래를 썼거든요. 네. 예, 그랬다가 잊어버렸다가 부산에서 그 어느 날 또 근데 바리가 많이 변질했어요. 나의 시 속에서. 네. 그래서 아주 생활적인 바리가 된 거죠. 이게 허무집의 바리가 상당히 추상적인 그러한 바리였다고 한다면 네. 이게 생활적인 바리가 돼서 내가 굉장한 그 고독과 소외감을 느낄 때 내가 또 바리에 매달렸어요. 네. 이게 바리를 또 끄집어냈죠. 그때서부터 거의 시기마다 그 바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 시집마다 그러니까 바리 같은 게 나오고 뭐 그러면서 그냥 나의 그 생애가 말하자면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네. 아무튼 바리는 나에게 어떤 구원의 의미를 주죠. 그 바리가 어떤 인물이에요? 네. 그 저승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살릴 약수를 가지고 오는 인물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는 세계적인 나는 그러한 그 여신, 생명의 여신인 인물이라고 이게 갈수록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 내가 여러 번 쓰다 보니까 갈수록 처음에는 그냥 뭐 간단한 어떤 우리나라의 신으로 내가 우리 그 전통과 나의 시를 결합시키는 그런 허무의 시를 한번 써보겠다. 네. 그 거창한 네. 포부를 가지고 엘리오트 비슷하게 네. 엘리오트의 그 황무지 웨이스트랜드 그거 비슷하게 써보려고 네. 그런 구성을 가지고 사실은 쓰기 시작했는데 네. 나중에 그 나온 바리는 굉장히 생활적인 그런 연을 지닌 정말 내가 매달린 그 저승의 약수에 내가 매달리는 그러한 바리가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난 바리에 대한 연가를 정말 쓰고 싶다. 네. 이 바리야말로 내가 사랑할 사람이로구나. 네. 뭐 이런 생각까지 이제 생각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 바리 연가가 꿈이 된 것은 바리를 연가로 쓰는 것이 꿈이 된 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됐는데 그 14년도에 드디어 그 바리가 시집으로 네. 나오는 그런 기회를 얻었군요. 그래가지고 바리 연가 집이 이제 나왔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연애 노래. 네. 바리대기 공주 설화는 이 오구대왕이 아들을 바라면서 예, 7번째 예. 자식을 낳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딸이 나온 거죠. 그래서 버립니다. 버려진 이 딸이 나중에는 병든 아버지를 구해내고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경과 모험을 거쳐서 나중에는 그
자신의 이제 저승을 관장하는 신이 된다는 그런 설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여러분 영화 반지 제왕 아시죠? 네 그런 뭐 어떤 이야기 영화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고귀한 설화를 선생님께서 발견을 하시고 또 그것을 시로 연가집을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의미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도 발휘대기 설화를 가지고 음악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세도 많이 나오죠. 네, 네. 구세 꼭 나오지요. 네, 네. 그 식김 구세 네. 꼭 나오고 그러니까 다 죽음의 신으로만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생명의 여신이다. 아, 이게 우리는 왜 서양의 여신만 서양의 신만 얘기하고 네. 우리 자신의 신을 참 얘기하지 않는가? 네. 이게 그 이제는 그럴 때도 되지 않았나? 우리 것을 네. 얘기하자. 뭐 이제 이런 거창한 포부도 있고 네. 그런데 뭐 그게 문제가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응? 아까 평화주의 가지고 시가 안 되듯이 네. 우리가 무리되어 하면은 시가 돼요. 네. 시가 나오는데 평화주의 하면은 그게 어떤 틀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관념의 틀이 만들어지면은 그 시가 정말 재미없죠.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니까. 네. 그래 의도가 없이 그러나 그 깊이 그 아주 깊은 심층에는 뭔가 그 메시지가 있는 그런 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리를 자꾸 쓰게 되네요. 네. 바리라는 인물이 정말 그런 심층적인 생명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허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겉멋이 들어서 네. 시작을 했지만 네. 갈수록 보니까 그 허무야말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그리고 그 속에는 창조의 힘도 있고 비움의 힘이 있으니까 많이 비워야 또 차지요. 많이 허해야 사실은 채워지는 뭐 그런 그 장자식의 해석도 가능하고요. 이게 정말 허무는 서양 사람들이 할 게 아니에요. 네. 응? 니체가 할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이제 강은교가 해야죠. 아무튼 포부는 아주 굉장합니다. 네. 나는 늘 아침에는 기고만장을 해요. 네. 기고만장을 해서 나는 릴케보다 멋있다. 릴케보다 대단한 걸 쓴다. 엘리엇 그 정도 아니다. 뭐 네. 이제 이렇게 아침에는 기고만장을 하고 네. 밤에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이제 그 꿈으로 들어가죠. 꿈속에 들어가서 이제 뭐 어떻게 해볼까 하고 예, 또 꿈을 꾸는 거죠. 그럼 또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기고만장을 하고 뭐 그러면서 매일을 참 정말 웃기면서 네. 정말 우리의 말에 의하면 웃기면서 살지요. 네. 저는 이렇게 매일을 그렇게 열 수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 우울함과 허무함에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그치고 말고 또 아침에도 새롭게 뭔가 나한테 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쪼그라진 채로 사는 분들이 많은데 선생님처럼 살아보면 재밌겠다라는 예, 마음이 사는 좀 것이 먹었습니다. 재밌어요. 요즘은 상당히 재밌고 네. 정말 여기가 참 아름답다라고 누구나 얘기하는데 네. 정말 여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오늘 네. 이게 정말 아름답다. 네. 그렇게 내가 나에게 꿈을 꿀 시간을 주는 여기 참 아름답다. 네. 내가 조금 더 있으면 이거 꿈을 못 꿀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여기가 참 아름답다는 제목을 또 치시면 네이버에서 강은교 선생님의 칼럼이 나오는데요. 그 글을 쭉 읽으면 이 공간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또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또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되겠죠? 네, 앞으로도 나는 바리가 아무튼 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바리가 꿈이 되어 버렸어요. 뭐 처음에는 한번 멋있게 탁 이렇게 팡파를 울려보자 뭐 이러고 그 황무지 같은 시를 써보자 이러고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정말 바리를 가지고 생명의 얘기를 내가 쓰고 싶다. 그런 거를 누구한테인가 준다면 그러니까 나한테 물론 주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럼요.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시가 그러니까 네, 원래 계속된다면요. 시는 예술은 결국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아, 자기를 살리는 건데 네. 그 모든 자기를 살리니까 아, 모든 자기를 살리니까 이것이 다양성을 가지게 되고 아. 다층성을 가지게 되고 뭐 이러는 순서가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강은교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담 세 번째 곡이 이게 준비가 됐는데요. 우조시조 월정명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어떻게 시를 감상하고 음악을 들으라고 했죠? 흔들흔들. 네, 음악에 빠르게 맞춰서 내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하고 상상을 하시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숨을 참아보고 같이 입을 벌려보시면 이렇게 호흡이 깊구나 느끼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우조시조 월정명 온몸으로 감상해 보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흔들흔들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흔들흔들하는 모습이 보기 참 좋았습니다. 허무하게 끝나죠? 뚝 하고 뭐지? 끝났나? 가셨네요. 그죠? 우리 시조를 좀 몇 번 들으시면 그렇게 뚝 하고 끊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졸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실수한 듯한 느낌으로 하고 뚝 하고. 근데 그게 참 방금 제가 느낀 건 이게 허무주의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무심한 듯 뚝 끊는 느낌. 네, 이한 씨한테 네. 아주 또 좋은 얘기를 들었네요. 네. 바로 이제 그게 참 시에서 중요하지요. 네. 뚝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여백을 주는 거. 네, 그걸 맞아요. 열린 텍스트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네. 이게 열린 세계를 주는 거. 음. 뭔가 결론을 명확하게 맺는 게 아닌 네. 뭔가 많은 다양성이 그냥 끝없이 열리는 뭐 그런 걸 시도하려고 맨날 애를 쓰죠. 애를 네. 쓰는데 우리는 자꾸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 논리의 끝에는 항상 결론이 있어요. 그게 예술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철학은 그거지만 예술은 절대로 그게 아니다. 그래서 네. 나는 이제 늘 그렇게 생각하지요. 철학과 시는 참 비슷해요. 근데 철학은 어떤 논리에, 그러니까 정서의 논리고, 논리고, 그 다음에 이 시, 문학은 바로 그 논리의 정서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이제 서로 보완되는 거겠죠.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니체는 네. 그 시를 많이 썼죠. 그 시를 많이 쓴 철학자들이 참 많아요. 네. 그게 나중에는 시에다 돌아가고 뭐 그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시의 그런 매력, 네. 그게 다 끝나면서 그 뭔가 우리한테 끝없는 메시지의 어떤 길을 여는 공간을. 뭐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음악에 있다는 거. 네. 상당히 우리 음악 선진적이죠. 네. 사실은 굉장히 네. 선진적인. 근데 네. 우리가 그걸 몰라보고 있죠. 안 알아주죠. 안 알아주고 있는 뭐 네. 그런 거. 네. 아까 시를 감상하실 때도 상상이 되잖아요. 이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을 보는데 물 아래 하늘이 있고 하늘 가운데 명월이 있다. 근데 이게 말로 하면은 10초도 안 되는 말인데 그거를 2분 30초간 그것도 또 논리 있게 말하려고 끌어서. 애들을 쓰지. 네. 응? 논리 있게 네. 하늘에서 비치니까 물에 비친다. 그렇죠. 네. 뭐 이러고 나오는 거 정말 재미없죠. 네. 시도 그런 시가 많아요. 뭐 이러니까 네. 결국 끝에 가서는 이런 거. 설명해 주는 거. 네. 그런 시를 쓰면 안 되는데 네.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어떤 그 많은 정신적인 것으로서 이루어진 이 사회적인 습관은 항상 그 참 A, B 시작과 전개 그리고 네. 결론 그걸로 자꾸 돌아가죠. 네. 예, 돌아가서 결국 그 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습니다, 내가.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시를 지으면 시를 읊었잖아요. 이렇게 예, 노래도 하고. 예. 그래서 이 현대 시인들도 자신의 시를 쓰면 본인이 노래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끔 근데 그거는 합니다. 조금 오해인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현대시는 우리 경우에는 이제 우리 문학사를 보면은 1930년대에 이제 현대시가 서양에서부터 이렇게 왔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거는 인쇄된 시입니다. 이 서양의 이제 시가 현대에 와서 융성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쇄술의 발달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출판업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전문 작가가 나오고 네. 뭐 전문 시인이 나오고 뭐 이런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1930년대 이후에 바로 출판사, 출판업이 말하자면 발달하게 되고 네. 다시 말하면 또 거기에 실을 게 필요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네. 실을 게 있어야 책을 만들지. 네네. 그러니까 실을 게 필요하고 연구하는 사람 필요하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또 재미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네. 예? 아주 어려운 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또 잡지가 재미있는 것도 있어야 되죠. 네. 뭐 또 그런가 하면 사진도 있어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발전하고 뭐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시는
자꾸 노래하는 시라고 모두들 외우기 때문에 노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응? 노래가 우연히 나와야지. 맞아요. 흔들거리면서 네, 네.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네. 그 시가 노래가 돼야 네. 그럴 때 진짜 노래가 되지요. 응? 진짜 노래가 되고 노래의 생명성을 가지게 되는 네.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현대 시는 그 본질은 그 없는 시가 아니지요. 옛날 우리의 시조는 없는 시조예요. 네. 한시는 없는 창이고 네. 먼저 이러고 나오 시조창 뭐 이러고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현대 시는 어디까지나 읽는 인쇄, 시다. 인쇄에서 출발한다. 네. 이제 거기에서 이미지가 나오고 네. 뭐 서양 옛날 우리 시향은 틀린 거죠. 이미지는 상당히 그림이잖아요. 네. 언어의 그림, 음. 심상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노래가 되는 거. 네. 예, 그건 정말 아주 우리의 바램이죠. 네. 그 시 쓰는 사람들의 바램.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네, 시를 그려져서 읽으면. 네. 그것이 노래로 이어지는 아. 예,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지요. 네. 자, 선생님께서 국립부산국악원과의 인연이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예. 네, 어떤 네, 뭐 여기에 그 정제 공연을 옛날에 했었죠. 네네. 효명세자의 꿈. 네. 그거 대본을 제가 썼었죠. 아, 그래요? 그때 엄옥자 교수가 여기 아. 감독으로 계셨는데 네. 그 저보고 좀 그거 좀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 이래가지고 저는 뭐든지 하고 싶어요. 아.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 또 참 내가 또 얻는 게 있잖아요. 아까 네. 뚝 하고 나온다. 뭐 그런 우리나라 노래 얘기 예. 뭐 이런 거는 문화학에도 참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 얘기도 오늘 배웠고 네. 이게 한순간 한순간이 나한테는 배우는 거기 때문에 배운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나는 뭐든지 하려고 애를 쓰지요. 아. 응?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네.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려고 애를 쓰는 뭐 그런 편입니다. 네. 그래서 효명세자의 꿈도 사실 참 그렇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네. 별로 문학적으로 인정되기 힘들고 네.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그 엄목자 교수한테 그런 청을 받았을 때 이것도 또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올 거 아닌가. 아. 그게 뭐가 나왔어요, 사실. 네. 내가 이제 한참 어떤 신문에 부산에 네. 어떤 신문에 연재를 했죠. 신규방 가사 그래가지고 네. 연재를 했는데 그게 다 이제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줘서 뭐 튀어나온. 네. 그래서 그 신규방 가사가 또 모태가 돼서 네. 그 다음에 바리연가집에 아. 그 운조라는 인물로 바리를 얘기하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도 그 운조를 얼마 전에 발표했지요. 운조를 찾아서 뭐 이런 거 썼는데 바로 이제 그게 다 밑바닥에 신규방 가사가 있고 아. 그 밑바닥에는 또 효명세자의 효명세자의 꿈이 꿈도 있고. 있고 아. 그 밑바닥에는 또 제가 또 향가의 그 대본을 그 서울에 무슨 극단하고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네네, 연극에. 예. 오페라단하고 그래서 뭐 그것도 밑에 또 깔려 있고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시가 자꾸 이렇게 뭔가를 더해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오늘도 그런 꿈을 또 끄죠. 그래서 아침에는 기고만장을 한다니까요. 자꾸 기고만장을 해서 뭐든지 좀 제대로 된 걸 써보자. 네. 뭐 이래요. 네. 밤이 정말- 되면 아니고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나는 딱 12시가 지나면 네. 그 다음에는 다 쪼그라지고 아. 그래가지고 무슨 가능성이 있나. 아. 또 이걸 해서 뭐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침이 중요하죠. 아침이. 저녁이 어떻게 되든 네. 간에 아침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맑은 목소리로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면서 나중에 그 연결고리가 돼서 또 다른 작품들이 생산이 된다는 게 또 신기한데요. 등단하신 지 벌써 40년이 네, 되어갑니다. 뭐 참 징그럽게 오래됐습니다. 근데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전설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막 우상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글쎄요,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할 게 있을까 싶은데요. 요즘 젊은이들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 살고 있고 뭐 그래서 내가 배우는 게 오히려 많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뭐 꿈을 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응? 매일. 네. 지금 근데 꿈이라는 말 또는 사랑이라는 말 너무 상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 그 뜻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버리고, 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예술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정형화, 상투화, 네. 상식화,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꿈이라든가 별, 뭐 이런 말을 쓰면, 별 하면은 또 윤동주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30년 대로 돌아가야 돼요. 응? 예,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네. 정말 꿈을 노래하고 얘기하고, 네. 별을 얘기하고, 아. 뭐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게 그걸 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젊은 당신들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이에요. 네.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아. 젊은이들. 응? 이미 우리는 순결을 말하자면 잃었어요. 응? 정말 신선함의 어떤 순결, 뭐 이런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니까. 네. 응? 물론 경험 있는 게 경험밖에 없죠, 뭐. 응? 경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신선한 그런 어떤 젊음, 난해하지만 그러나 그 난해함으로 상당한 새로운 어떤 그 힘이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말 젊음을 바랍니다, 오늘날. 네,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부터 허무주의에 빠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허무주의를 저는 되게 어렵게 봤었거든요. 근데 네. 그냥 제가 쉽게 해석하면 배고픔인 것 같아요. 이 배고픔은 자꾸 뭔가를 찾게 되고 뭔가 채워넣으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열망인 것 같은데, 젊은이들에게 바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계속 허무주의를 탐구하고 있는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길을 또 걸어가시고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글쎄,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노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아깝고. 아깝고. 예. 그동안의 시간이 참 아까워요.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더 시간이 옛날에 있었다면은 이걸 이렇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내가 할 일은 참 많습니다. 시집도 지금 미안하지만 몇 권을 더 내야 되고, 네. 응? 몇 권을 더 내면 내가 80에 내야 되는데, 그런데 괴테를 보니까 그 빌헤르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네. 그거를 80세에 썼고, 오. 80세에 그것뿐이 아니고 그 뭐예요? 이태리 기행 뭐 이런 기행문집을 2권이나 합쳐서 냈어요. 80세에. 그러니까 나도 80세에 뭘 하나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괴테의 버금 또 기고만장하네요. 아직 아침인가? 아직 오전입니다. 네. 네. 아무튼 기고만장을 해서 참 엘리오트보다 더 멋있고, 그다음에 괴테보다 더 근사한 뭐 그런 뭐를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기행문도 쓰고 네. 아마 나 기행문 그런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대되는데요. 못 쓸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의외로 계획이 생겼어요. 네. 지금 엘리엇이 살았던 네. 그 런던을 지금 가게 됐습니다. 와. 그래서 가서 나는 그 런던교 네. 황무지에 나오는 주요한 다리가 네. 바로 런던교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왜 시에 나왔냐면은 엘리오트가 로이드 은행의 회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때 매일 런던교를 지나서 오고 그랬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황무지에 나와서 아주 멋있는 이미지가 된 거예요. 네. 예, 나는 바로 그런 거 한번 하고 싶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여다보기를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시가 될 수 있다. 로이드 은행에서 런던교를 건너서 온 얘기도 시가 될 수 있고, 네. 응? 우리 집 앞에 밤에 어슬렁거리는 고양이도 시가 될 수 있다. 네. 와, 엘리오트의 푸르푸르게 연가에 나오는 그 가을 밤에 10월 밤의 고양이. 네.
정말 권태와 소외 이런 것에 이제 상징으로 썼던 그 이미지, 그 이미지가 바로 고양이를 보고 썼겠죠. 네. 고양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고 썼겠죠. 네. 예, 뭐든지 시가 될 수 있다는 거. 뭐 감상만이 또 감상이 시가 될 수도 있지요. 계기가 될 수 어떤 있죠. 감성이 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감각, 뭐 촉감 이런 게 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무튼 늘 모든 게 모든 이미지가 다 시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시장을 가고 마트를 갑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셨네요. 여러분이 시인이고 일상에서 깨어 있으면 새로운 발견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주신 강은교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요, 음악과 함께 강은교 선생님의 낭송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해금과 기타의 애잔한 선율,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 그리고 바람이 전하는 말에 다가 강은교 시인의 낭송 너를 사랑한다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음악에 심취를 쭉 하고 계시다 보면은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살며시 스며들 거예요. 네, 그때 그 순간을 기다려 주시면 좋겠네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그땐 몰랐다. 빈 의자는 누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자의 이마가 저렇게 반들반들해진 것을 보게. 의자의 다리가 저렇게 흠집 많아진 것을 보게. 그땐 그걸 몰랐다. 신발들이 저 길을 완성한다는 것을. 저 신발의 속가슴을 보게. 거무댕댕한 그림자 하나 이때껏 거기 쭈그리고 앉아 빛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그땐 몰랐다. 사과의 뺨이 저렇게 빨간 것은 바람의 허벅지를 만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꽃 속에 꽃이 있는 줄을 몰랐다. 일몰의 새떼들 일출의 목덜미를 핥고 있는 줄을 몰랐다. 꽃 밖에 꽃이 있는 줄을 알았다. 일출의 눈초리는 일몰의 눈초리를 흘기고 있는 줄을 알았다. 시계 속에 시간이 있는 줄 알았다. 희망 속에 희망이 있는 줄 알았다. 아, 그때는 그걸 몰랐다. 희망은 절망의 희망인 것을. 절망의 방에서 나간 희망의 어깨살은 한없이 통통하다는 것을. 너를 사랑한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과거에 알고 있었더라면 뭐 달라지는 게 많았겠죠 하고 아쉬워하는데 지금 알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지금 하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자의 목소리로 직접 낭송을 들으니까 좋죠? 네, 영광입니다, 선생님. 네, 잘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공연장에서도 이렇게 마음껏 사진 찍으세요 하는데 좀 드물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기념할 수 있고 또 사진을 남길 수 있어서 좋은데 가끔은 셀카를 찍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여기 있다. 막 이렇게. 자,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전하는 시인 강은교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시와 문학 그리고 인생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생각할 무언가를 남겨주셨어요. 가능성, 여러분도 시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작은 일상이 큰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 여기 관객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한마디만 아까 다 이제 뭐 오늘 고백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네. 네. 참 주책이 없는 것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또 한번 주책을 부리면 나는 결론이 아니다. 내가 지금 나이를 먹었지만 네. 나는 아직 결론 아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결론을 강요해요. 이게 뭐 은퇴한 걸 그렇게 따지고 네. 언제 정년했느냐 네. 뭐 이러고 물어보고 말이죠. 예, 그러지 말라 말입니다. 네. 나는 결론이 아니다. 네. 가능성이다. 현재 진행형. 예, 현재 진행형이다. 이게 문학도 시도 나는 현역이다. 뭐 네. 이러고 아무도 믿어지지 않지만 네. 우리 꼰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나는 현역이다라는 말 아침엔 기고만장해서 씁니다. 나 혼자. 네. 네, 여러분 모두 가능성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네. 아니고.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너무나 큰 감동을 남겨주셔서 제가 어제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다가 오늘 아침에는 나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위로를 받으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강은교 시인께 감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소한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말이 쉽지.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나의 일상과 나의 어떤 성과물들을 보듬고 칭찬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오늘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이 쉽지라기 아니라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오늘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나가시는 길에 공원이 앞에 쫙 펼쳐지잖아요. 걸으시면서 그 생명력도 느껴보시고 나는 이렇게 시를 쓰고 싶다. 나의 일상을 기록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셀카 찍으셨나요? 네. 아까 여기 가운데 분이 찍으시던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6월의 다담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